과거에는 오로지 경제 성장만을 강조했다면 현재는 경제 성장 외에 다른 가치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 윤리를 준수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달라진 가치관이 회사 운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의 서비스와 물품을 보이콧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업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걸맞은 조직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스폰서블 비즈니스 얼라이언스의 약자인 RBA인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단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폰서블은 책임지고 있는, 책임이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업, 상업, 장사, 일, 업무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얼라이언스는 동맹, 연합, 동맹단체,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고로 RBA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연합체입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누군가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RBA에는 1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RBA 행동 규범을 제정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규범은 여러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요. RBA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누구나 이 행동 규범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RBA 행동 규범은 총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버전 7.0이며 2021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버전 1.0, 버전 1.1, 버전 2.0, 버전 3.0, 버전 4.0, 버전 5.0, 버전 5.1, 버전 6.0, 버전 7.0까지 총 9개의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지 항목들 안에 세부 규정들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을 뜻하는 레이버가 그 첫 번째인데요. 이 안에서 총 7가지 세부 항목이 나눠집니다. 우선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린이는 일할 수 없으며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도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요. 이러한 차별에는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과 연령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차별뿐만 아니라 괴롭힘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요. 결사의 자유 또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 및 안전인 헬스 앤 세이프티가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는 총 8가지 세부 항목이 존재합니다. Occupational safety, emergency preparedness,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dustrial hygiene, physically demanding work, machine safeguarding, sanitation, food and housing,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산업 안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는 환경인 인바이어런먼트가 있습니다. 환경 부문 역시 8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nvironmental permits and reporting, pollution prevention and resource reduction, hazardous substances, solid waste, air emissions, materials, restrictions, water management,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을 세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에는 환경허가 및 보고를 비롯하여 유해 물질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폐기물과 대기 배출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윤리성인 에틱스가 있는데요.
business integrity, no improper advantag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tellectual property, fair business, advertising and competition, protection of identity and non-retaliation, responsible sourcing of minerals. 까지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과 신원보호 및 보복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또한 분쟁관물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째를 마지막으로 경영 시스템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즈가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는 총 12가지의 세부 항목이 존재합니다. 평가 관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고충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문서와 작업 또한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공급업체 책임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RBA는 기업의 생산 공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RBA 행동 규범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 윤리성, 경영 시스템까지 총 5가지 분야에서 43개의 표준을 토대로 하여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세부 점검 항목들은 1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모든 분야의 요소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1년 RBA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ESG 가치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2021년 2월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RBA에 가입하였는데요. 가입 후에 공인 제3자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밸리데이티드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인 VAP 제3자 현장 수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RBA 행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 평가를 받았는데요. OLED 생산 라인이 있는 충남 아산 2캠퍼스를 비롯하여 OLED 모듈 라인이 있는 중국 동관 사업까지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RBA 플래티넘 등급 획득은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정은 전 세계의 소비자, 고객사, 지역사회,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평가 항목들이 10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려면 여러 고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을 상회하는 국외 법규와 규정들까지 현장에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데요. 전 세계에 고객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일수록 글로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는 맞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개발과 소비로 인해 환경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외치기보다는 환경 문제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인권 착취나 유린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윤리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RBA의 규범은 근로자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며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RBA의 존재 이유와 행동 규범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규범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준수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에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재나 부품 등을 공급받고 있는 하청업체에게도 RBA 규범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거래 유지를 위해 RBA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B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요. 사업체가 윤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RBA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RBA 행동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지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RBA 규범과 현지의 법률 기준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더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국제노동기구 선언, 그리고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이 엄격한 요건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SG 가치 경영을 추구하고 사회와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이 앞으로는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될 텐데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수익 또한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